네,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도 어떻게 잘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좀 나아지겠다 하실 텐데, 근데 이런 뜻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코로나가 이제 끝이라든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이 시작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국내 상황은 안정이 됐지만 해외는 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해외에서 유입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생활은 돌아갈 수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한 점을 조금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금처럼 해온 정도의 그런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더라도 이 코로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이제 손 씻기, 마스크. 이거는 네. 이제 여전히 해야 되는데 마스크의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꼭 94가 써 있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KF94를 써야지만 반드시 방역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환경이 달라졌어요. 환자 수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우선 여름이 됐어요. 너무나 더운 날씨인데 KF94를 쓰고 있으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인 경우, 임산부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운 날씨를 고려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KF80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덴탈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를 많이 선호해요. 네. 진료를 볼 때도 그 치과용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하루 종일 진료를 보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나 정부에서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 덴탈 치과용 마스크를 좀 제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마스크를 써도 네. 뭐 위험하지 않다는 네, 얘기가 지금 되겠죠? 상황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방역 이 시스템 아래서 또 하나 이제 지켜야 될 게 아프면 쉰다. 이건 또 그대로예요. 근데 네.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이 이거는 내가 좀 지키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꼽은 게 아프면 쉰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제 아프면 쉰다, 아프면 쉬고 싶죠. 그렇지만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아프다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대부분 물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과거에는 뭐 진단서를 배부를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지만 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아프다고 하는데 코로나19인 경우에 학교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감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프면 쉬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확한 지침을 조금 정부에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이 학교를 오기 싫어서 아프다, 쉬겠다 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직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얘기 방금 하셨지만 지금 방역 당국이 또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는 곳이 학교예요. 이제 네.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등교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또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쓸 수 없으니까 이 칸막이 네. 놓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좀 어른으로서는 짠한 풍경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아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사용을 할지도 걱정이지만 식사 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칸막이도 있고 줄 쓸 때도 거리를 조금 두고 쓰고 대화를 자제한다고 하지만 아마 식사 시간에 가장 염려가 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 아이들을 이제 식사 준비할 때 손 씻기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식사 시간도 최대로 짧게 해주시고 학년별 학교별로 식사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어떤 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보고 있는 게 이른바 조용한 전파예요. 조용한 전파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행이 다시 돼도 2월 말에 그런 폭발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방역 당국이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월 달에 그때 환자가 안 나오면서 우리가 종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번. 네. 근데 그거랑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아.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아마 항체 검사를 해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똑같다면 분명히 우리도 1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무증상 감염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은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지금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무증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단을 받으실 때 자가 격리 중에도 발생을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환자는 5%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볍게 앓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죠. 그 경우를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왜? 외국에서 계속 들어올 거 우리나라도 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거를 더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협력해서 백신 개발이나 치료약제 개발에 대해서 총력을 해서 제2차 유행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그 맥락에서 감염병 그 위기 경보 지금 최고 단계에서 좀 내리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은 전국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시적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단계라서 연휴의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상의를 해야지 지금 당장 조금 고려하는 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